대학을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는 수능이죠. 그쵸? 수능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5교시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그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쵸? 과목들에 대해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영역 등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좀 준비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교시 국어 영역. 국어 영역은 총 4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이죠. 그쵸? 화법과 작문,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앞에 15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학이죠. 18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학에 대한 거, 고전문학, 시, 소설, 현대문학 뭐 이런 것들이 15문제 정도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이죠. 그쵸? 비문학. 비문학은 일반 제재 독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철학이나 과학 지문, 보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집착하는 순간 너는 알고 있는 다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된다,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수능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고 오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걸 막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평소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최대한 많이 맞추고 오는 게 수능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국어가 저렇게 해서 45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학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보통 문학 배울 때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교과 있는 곳에 문학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거 비문학이죠. 그쵸? 비문학이죠. 상위 1%의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국어입니다. 국어. 난이도 조절할 때 영어 수학의 난이도를 높이면 사교육이 대단히 많아지죠. 그쵸? 그래서 영어 수학을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국어의 비문학 제재에서 많이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문학은 3년 동안 정확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저도 비문학을 못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과를 가지 못했는데, 비문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3학년에서 이제 한 10권 정도 풀면 조금 보여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 아이가 되게 똑똑한 거죠. 10권을 풀어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 예. 암만 풀어도 저는 국어 지문 일반 제재 독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걸 보시면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어의 일반 제재 독해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문을 읽으면 일반 제재 독해가 훨씬 더 눈에 쏙쏙 들어오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저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어서 이제 언어 영역이 대단히 발달된 아이면 좋겠지만, 저처럼 책 가지고 뭐 장난치고 놀던 애들, 그쵸? 수학 문제 푸는 것만 참 좋아했던 이런 아이들은 국어 지문 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저런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습이 되었다. 수학, 언어, 일반 제재 독해에 대한 구조를 네가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산비 같은 다양한 일반 제재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준비하셔야 비문학 제재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1교시 국어입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을 대단히 어려워하는데요. 수학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쌤만 해도 이제 그 각 과목당 보면 한 250가지 유형인가 이렇거든요. 각각 250가지 유형에 있는 대표 유형만을 정확하게 외워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잘 풀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고 수학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이렇게 만나면 세로로 이렇게 한 문제씩 다 자세하게 풀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사고에 있는 쌤만 하더라도 뭐 개념 설명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풀어가면서 이제 책을 끝내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C단계는 제 능력도 안 되는데 풀기도 싫어지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A단계 연습을 한 다음에 B단계만 풀죠. B단계만 풀고 책을 끝까지 풉니다. 책을 끝까지 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수학적인 능력이 되었을 때 C단계에 조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B단계 풀 때도 그렇습니다. B단계 그 많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 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개념을 익히고 대표 문제만 쫙 풉니다. 대표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그 다음 문제 또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로치기라고 합니다. 가로치기를 하면 수학이 훨씬 더 재밌고 효율적이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제 잘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도도 잘 나가요. 진도도 잘 나가고 앞에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책을 다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풀더라도 뒤에 내용을 갖고 와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세로치기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가로치기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 문제씩 가로치기 해봐. 그게 힘들어. 뭐 찝찝해? 그러면 짝수 아니면 3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끝납니다. 그럼 또 다시 와서 보고 또 다시 보고 세로치기로 이렇게 책을 한 권 보지만 가로치기로 그 책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 번 보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보게 돼요? 5번 이상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학이 훨씬 더 재밌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요 너무 빠른 예습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기하를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기하 막 학원에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걸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도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강국이라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강사님을 인터넷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이 되면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도 기계배역을 할 수가 있고 대학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런데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푼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냥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의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방학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방학. 겨울방학 때 1학기 걸 공부하고 1학기 수업 들어가서는 심화학습을 하고 1학기 여름방학 때는 또다시 2학기 준비를 하고 2학기 들어와서는 심화학습을 한다. 그렇게 한 학기 정도만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면 충분히 고등학교 동안의 수학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너무 빠른 선행은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빠른 선행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수학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름방학 때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학기 중에 심화학습 그리고 문제집을 풀 때는 가로치기를 하라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